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은 32.8%,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5%로 제시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G2파워 등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여파로 폐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NPC, 성일하이텍 등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공개 2주를 앞둔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 아이폰 14가 시장 성장 둔화에도 하반기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주인 LG 이노텍과 BH뿐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에 여정 힘차게 떠나봅니다. 유레카 종목들 발굴해 주실 두 분 모셔볼게요. 민경철 파트너님, 백승화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새로운 파트너님이 나와 주신 만큼 인사 한 말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백승화 파트너입니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좋은 종목들 드릴 수 있도록 종목 발견에 여정 힘차게 떠나보겠다라는 의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따봉을 날려주셨는데 앞으로 두 분의 또 케미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앞두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잭슨홀 미팅 끝났죠. 자, 이후에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고 오늘 G2파워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다녀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일단 근데 저희가 뭐 태양광, 원전 이런 쪽으로의 공부를 사실은 7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 저녁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G2파워 이미 상한가 연속적으로 잡아들였던 종목이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종목들까지 100% 이상의 좀 시세가 좀 나타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 원전과 신재생 관련된 테마는 한 달 전부터 이 테마가 태동이 돼서 대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테마가 이제 강하게 움직인 것은 맞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방송에서 우리 저녁 방송 개편 전에 우리 머니트렌드였죠. 머니트렌드에서 이야기 드렸던 두 종목에 대한 간단한 차트 보면서 왜 지금 관심 있게 보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일봉상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 25일 기준으로 우리 현대에너지솔루션, 우리 신재생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눌림 구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가격이 자, 34,000원, 35,000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 원까지. 자, 방송일 기준으로 벌써 100%의 시세가 나온 상황이라서 자, 지금은 저점이 아니라 저희가 한 달 전 공부했었던 이 태양광, 신재생, 원전 이런 쪽으로의 그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매수했던 물량들을 분할로 대응하기 좋은 이 고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식은 언제나 싸게 사면 수익이 날 것이요 고점에 사면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한 달 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자, G2파워 종목도 저희가 7월 말 방송에서 자, 태양광 관련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태양광 기후 법안 미국에서 이제 통과할까 말까 논의가 나올 때 그 어느 것보다 빠르게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들, OCI, 현대에너솔루션, G2파워 종목까지 다뤘던 종목이고요. 자, G2파워 종목은 G2파워, 서울경제, 민경철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제가 무상증자 권리락일까지 우리 G2파워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7월 27일 이후에 무증 공시 나온 부분들을 우리 공부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권리락일의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3연속 상한가를 잡아냈었던 종목이 G2파워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 태양광 관련주, 원전 관련주 지금 시세가 들어오고 강세인 건 맞지만 저희는 한 달 전에 관심 있게 보라고 우리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주 수익 많이 내셨고 이거를 차익 실현해서 오늘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우리 백승아 파트너님과 제가 준비한 종목군들로 좀 교체해 나가는 매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의 원 부분을 맡고 있을 만큼 원전 관련주들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민경철 파트너님은 한 달 전부터 일찍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원전주 담아야 한다,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기엔 자리가 좀 높아진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네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세비캠은 이달 4일에 상장을 한 이래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공모가의 5배를 넘어섰고요. 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5만 원이었는데 2배인 1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볼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시세가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따라잡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또 다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뭐 세가 붙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매도 저항 매물이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지지 저항이나 이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올라간 자리에서 따라잡는 매매를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뭐 5% 내지 10% 손절가 짧게 잡고 매매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지금 당장 추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되 배트는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괜찮지만 무리하게 들어가실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들 민경철 파트너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와 함께 장중에도 빠르게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자, 유레카 키워드 만나보기 전에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공개가 됐던 유레카 종목들의 성과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 세아베 스틸 지주. 네. 사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전에 공개해 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어요. 네, 근데 정말 단기간에 큰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세아베 스틸 지주가 제발 올라가야 될 텐데 제가 주말 동안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네. 우리 금요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 가까이 또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지수가 무너질 것 같은데 주말 동안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자, 월요일에 증시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주말 동안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있었는데 자, 세아베스트리 저의 걱정을 그냥 이제 치워버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자, 네옴시티 관련주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눌림 구간 공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600조 정도가 넘습니다. 600조의 초반 정도 이제 예산이 내년 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제 사우디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고유가 국면에서 오일머니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였고 그 금액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게 될 텐데 자, 그중에서도 초대형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자, 네옴시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네옴시티는 100만 명 이상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이제 사우디 중동 지역에다가 건설하겠다라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예산이 사우디에서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이 예산은 한 670조 정도가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의 물가가 올라가고 이거를 자, 앞으로 실질적인 금액적인 부분들은 1,300조까지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공표가 되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아베스트의 지분 100 정정하겠습니다. 자, 세아베스트 지주가 지분 100% 가지고 있는 세아창원 세아베 창원 이제 공시를 제가 이제 종목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지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와 그리고 사우디 쪽에 아람코와의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사우디 중동 국가 안에서의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제가 월, 화, 수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우리 월요일에 지수는 코스닥 마이너스 3% 무너졌지만 세아베스트는 16%가 폭등했고 그리고 어제도 플러스 10%까지의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와 월요일에는 증시가 굉장히 또 불안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테마와 그리고 주요한 매수타점 잘 잡았던 우리 유레카 종목은 상대적으로 20% 가까운 좀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우리 이수만 SM 회장과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내년 1월에 또 사우디로 넘어간다라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이슈는 자 이제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는 어제와 오늘 이제 글로벌 인프라 컨퍼런스가 종료되면서 단기적인 재료는 소멸이 됐지만 자 왕세자가 연내 방한하는 이슈와 국토부 장관과 그리고 SM 이수만 회장이 자 이제 1월달 다시 사우디로 방문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이에 관련된 테마주들을 다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 정도 상승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서 다시 세아베스트 지주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제공자 관점으로 공략하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과 연초에 국토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 일정들을 활용하신다면 우리는 수익 냈지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저점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세아베스트 지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하루 이틀 만에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으나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수만 회장이 이제 사우디로 1월달 넘어갈 예정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SM 관련주들도 뜬금없이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예산 600조를 어디다 쓰느냐? 이것만 해도 내부적으로의 정책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자, 이런 네옴시티 600조 이상의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낼 수 있을 것인가? 삼성물산과 뭐 현대건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그런 수주를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모멘텀이 앞으로 우리 연말까지 연초까지 우리 시장에 이러한 네옴시티와 관련된 키워드가 좀 반복되면서 관련된 테마주들 찾기에 좀 혈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아베스트 지주 종목의 리뷰만 진행했지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종목군들 그 초기에서 노랑톡에서 같이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유레카 종목 민경철 파트너께서 공개해 주셨던 세아베스트 지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방송 공개 이후에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최고가 기준으로 20% 정도의 상승폭을 쌓아 올렸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승화 파트너의 역사적인 첫 유레카 종목도 잠시 후에 방송 말미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세아베 스티지주 같은 종목들 장중에 잘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대륙의 힘이라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래 화장품 사진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실 건가 봐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것들은 사실 지금은 당장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거나 많이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왔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나타난 종목들이고 그래도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좀 시총이 가볍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LG생활건강인데요. 기본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이후로 주가가 이제 쭉 내리막이었습니다. 쭉 내리막이어서 170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 주가 뭐 70만 원대까지 그럼 2배가 넘게 떨어진 거죠.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실제로 17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간에 매매하셨던 분들이 뭐 떨어졌을 때 140만 원 떨어졌을 때도 30만 원이 손실이니까 매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59만 원까지 60만 원을 이탈하기도 하는 59만 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최근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지수가 올라갈 때 오르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 베어마켓 구간에서 굉장히 세게 맞았습니다. 세게 맞았으나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만한 구간이 없고 이전의 영역을 봤을 때도 뭐 2016년도, 2017년도 이하의 주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도 있고 거래량도 주봉 관점에서 충분히 바닥 구간의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화장품 주주 중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 한번 살펴봤고요. 같이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30만 원대. 이건 액분을 했던 종목이죠. 액분하기 전에 예전에 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45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이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 중에 대장이었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40만 원은커녕 이제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2만 원 수준. 반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거의 뭐 33% 가까이 떨어진, 뭐 60% 이상이 떨어진 그런 주가 수준인데 이 종목도 현재 바닥 구간에서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바닥이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더 낮아지지 않는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들이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는 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중국이 이제 그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국내로 이제 한한령 기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뭐 한국에 대한 그런 수출을 많이 했었던 그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다시 좀 재확산이 돼도 뭐 예전처럼 막 그 규제를 심하게 하거나 뭐 이제 여행을 못 가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의 규제는 점점 이어지지 않을 거고 점점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그 매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잊혀져 있는 종목들인데 시장에서 많이 잊혀져 있는 종목들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종목들 한번 담아 보시면 그래도 화장품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일본에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우리 정부도 결국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 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새롭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주 다시 한번 지켜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공개될 유레카 종목은 보다 좀 가벼운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크게 시세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는 이 화장품 관련주들 어떻게 네.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정말 지금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매수를 하셨을 때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에 위치한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가격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오지 않은 화장품 관련주들 저평가 과매도 대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과정에서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냅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상속세를 많이 내는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그룹이나 이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 조금 아프셨을 때 우리 이재용 부회장한테 경영권을 넘기는 그 승계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액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년 동안 거의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뭐 37,000원, 3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지는 사태가 발발이 됐는데, 자, 그때는 왜 빠지는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경영권 승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액분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빠졌던 이유가 주가가 낮아야 상속세도 낮게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우리 절약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구간이 우리 대기업들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좀 발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상속과 관련된 이슈들이 기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약 7년, 8년 그리고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보다 더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더 저점일까요? 코로나19 폭락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우리가 뭐 지금 6만 전자가 아니라 뭐 5만 전자까지도 가고 했는데, 자, 그 정도 공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보다의 더 저점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동사가 중국 쪽 봉쇄됐으니까 매출액이 부진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속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가는 다시 정상 궤도로 이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우리 백승환 파트너님께서 LG 생활건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저 또한 지금 가격대는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관광객과 관련해서 우리 뭐 PCR 의무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가 풀린 부분들이 원래였으면은 그런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확진이 되면은 못 돌아오니까 또 휴가 기간 추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체류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은 델타양의 그런 백신을 우리가 접종을 받은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연내 중으로 오미크론에 맞춤형 이제 백신 4차 접종, 5차 접종이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에 이제 최적화된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마스크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색조 화장품들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이제 오미크론에 초점을 맞은 백신이 보급화되고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어가는 시점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어가는 그런 모멘텀들, 이슈화가 생기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조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 역시 화장품 관련주들 안전하게 저평가, 과매도 대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계속해서 각국에서 코로나19 관련한 그런 입국 심사를 좀 완화하고 있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섹터들이 시세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샵 008 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 어떻게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아이폰 14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제가 알기로는 네. 갤럭시 유저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핸드폰 잠깐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보여드리는 건 아쉽지만 저는 이제 이제 아이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절대 강자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을 쓰고 있다까지만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 네. 좋아하시겠네요. 네, 아이폰 14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저의 친동생도 아이폰을 어렸을 때부터 애용하고 있을 만큼 아이폰은 정말 충성 고객이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제 아람코라는 사우디 국영 기업이 시가총액 1위였으나 그 자리를 지금은 애플이 탈환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폴더블폰과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4 간의 대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9월 7일 오전 10시에 아이폰 14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2시에 아이폰 14에 대한 공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폴더블폰이 처음에는 우리 핸드폰 저가편인 게 될까라는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비슷하게 핸드폰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우리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1000만 대 이상 팔리는 기염을 지금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우리 삼성전자는 40여 국에 지금 진출을 해서 글로벌 이 프리미엄 폰 장악을 하기 위한 전쟁을 애플과 진행을 하고 있고 애플은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반기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하반기 신제품이 다음 주 목요일 새벽 2시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미리미리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바닥에서 이제 막 수급 붙기 시작하는 태동기 때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전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 전부 다 처음에 초기에 수급이 바닥에서 조금 들어왔을 때 잡아놓으니까 많이 올라가면은 세 자릿수의 상승도 노려봤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들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자, 애플이 신제품, 우리 신작 출시하기까지의 일주일 기간 동안 미리미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하면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슈들 PCB, FPCB 이런 종목군들이 자, 과거부터 대시세를 만들었다가 조정을 받고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늘 굉장히 열심히 저도 차트를 돌려보고 딱 4개 종목의 차트를 우리 신규분들에게 얘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네, 메모해두실 준비하시고 기억하실 준비하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고요. 우리 2017년도 당시에는 아이폰 관련주로 주가가 7만 원까지 폭발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2018년도 연초에 자,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아이폰 불매 운동이 터져버렸습니다.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에는 자, 일본 불매 운동이 터졌었던 시기였는데 중국에서는 자, 미중 갈등이 좀 본격화되면서 자, 중국에서의 아이폰 불매 운동이 터지면서 동사의 주가가 7만 원에서 7천 원까지 10분의 1토막에 말도 안 되는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자, 그렇게 조정받았던 2018년도 당시에 자 600억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회사가 마이너스 600억으로 자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3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부품주였던 인터플렉스가 자, 바닥을 찍고 이 바닥에서는 동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자, 이건 폴더블 폰 수혜주로서의 이제 바닥에서 일정 수준의 박스권 등락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바닥에서 스마트폰 관련주, 폴더블 폰 관련주,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로서의 우리 FPCB 관련주로 인터플렉스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이폰 14가 출시가 됐는데 왜 인터플렉스냐에 대한 물으면은 자,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부분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82%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12%를 공급을 해서 다음 주 출시될 아이폰 14 신제품에 우리나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두 곳이 점유율 약 94%를 아이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인터플렉스가 FPCB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갤럭시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아이폰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MPD라는 종목인데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런 OLED용 부품을 납품하는 스마트폰 부품주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6,000원에서 지금 2,000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자, 지금의 구간은 이중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빠졌을 때 2,000원 초반에서 못 잡으셨던 분들도 지금의 이중바닥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고 다음 주 목요일 새벽 2시에 아이폰 14 이제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로서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은 우리는 자,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자, 최저점 구간을 공략했기 때문에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저는 상위 1%의 매수를 한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자, 아이폰 14 흥행할지 흥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이슈와 흥행몰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부풀어질 때 우리 스마트폰 부품주들 다시 한번 바닥에서의 기술적 반등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슈피겐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휴대폰 우리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휴대폰 케이스도 보여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만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생각보다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케이스에 대한 판매가 꾸준하게 지금 10년 넘게 이제 케이스에 대한 성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21년도 기준으로 그전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가 매출액 1,400억이었으나 지금은 3,800억, 4,000억대까지 자, 케이스 만들고 그리고 액세서리 만들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아이폰 14, 즉 신규 모델의 출시는 동사의 그런 스마트폰 이런 케이스나 그런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 꾸준하게 400억에서 8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스마트폰 케이스가 정말 뭐 반도체나 5G나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자, 스마트폰 그런 케이스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이폰 14가 출시된다는 거는 그 케이스에 맞는 액세서리가 더 많이 팔릴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도 되는 우리 종목으로 우리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주인 슈피겐 코리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로 시세가 만들어지곤 했었던 종목이고, 자, 작년에는 이 회사가 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테마로 한번 또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승화 파트너님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오프닝 때 좀 짚어주셨는데, 자,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이 약 78%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런 보호회로 그러는 보호하는 회로를 만드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나오는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로 엮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거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자동차 전장 쪽으로의 모멘텀이지만, 자, 우리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보호회로 제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테마로도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스마트폰 관련주로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재활용,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들로 부각이 되거나 자, 둘 중에 하나로만 부각이 되더라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파워로직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물론 갤럭시 폰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를 고대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관련주들도 질석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LG 이노텍, BH가 있죠. 오늘은 자화전자도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 밖에 우리가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관련주들 인터플렉스, NPD, 슈피겐코리아, 파워로직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승화 파트너님께서는 혹시 아이폰 14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슈가 발생하는 그 시점 전후로 굉장히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가져와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크게 뭐 리스크가 있는 구간도 아니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려도 물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 비싼 구간에서 누군가 팔고 싶어 하는 구간이 아니라 누구나 다 좀 관심이 없고 바닥에 있는 구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 남들보다 조금 먼저 사서 기다렸을 때 남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폰 14 이슈가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잡아두신다고 하면은 더 큰 수익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는 것보다는 올라가기 직전에 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올라가기 직전에 구간에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눈이 굉장히 또 좋으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좀 좋게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시나리오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하는 것 굉장히 좋게 본다. 백승화 파트너님께서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주로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숨어 있는 관련주를 가지고 와 주신 것 같은데 좋은 종목들 잘 뽑아 주셨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아이폰 14 관련주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 톡방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유레카 키워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아이폰 14 관련주들 이야기 깊게 나눠봤습니다. 과연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유레카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이 얼굴을 드러낼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발견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파트너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봤는데 유레카 종목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 텐데요.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제닉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 상대적으로 가벼운 화장품주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닉에 대한 설명 좀 깊게 나눠주시죠. 일단 제닉에 대한 종목은 거의 화장품주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자체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제가 이제 누구나 들었을 때 알만한 기업,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사실 사람들이 좀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런 종목들이 또 탄력을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진이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19년도에 적자를 기록했고 20년도에 흑자를 또 기록을 한번 했었지만 다시 21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적자를 기록하다 보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때 주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제닉 같은 경우도 그러한 주가 흐름을 많이 보였는데 2021년도 구간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구간이 이제 9,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쭉 내려오면서 뭐 5,000원대, 6,000원대 이렇게 떨어지고 현재는 이제 최저점 3,500원까지도 한번 내려왔었던 종목이에요. 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이 떨어졌던 종목이고 지금 구간이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8월 초부터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상한가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매수해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메이저 세력들이 있을 때 그런 주가를 강하게 올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나오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바닥 구간을 확실하게 다지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 이전에 많이 물려있던
이 4,000원, 5,000원대 이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다 받아먹고 그리고도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주가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 매출액은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데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판매 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판매 관리비가 많이 올라서 적자 전환이 된 건데 판매 관리비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올랐을 때 광고 선전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앞으로 주가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면서 돈을 써서 적자가 난 거니까 이후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때는 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소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때는 또 굉장히 또 홍보 효과를 통해서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5,500원대인데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매수로서 메리트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는 8월 구간에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구간을 이겨내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전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 본전을 주면서도 올라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로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이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무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12만 원대이고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10만 원대 이상의 종목들 주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는 종목들을 매매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주가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사실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거나 절대로 상한가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올라도 뭐 많이 올랐을 때 10%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들인데 제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봤을 때 385억으로 나오는데 사실 385억이 나올 만한 그런 정도의 작은 기업은 아니고요. 일전에 뭐 이렇게 올랐었을 때는 그래도 1,000억대까지도 뭐 800억에서 1,000억대 정도까지는 나왔었던 기업인데 코로나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없던 구간에서 8월 초 구간부터 거래량이 많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상한가도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이 5,500원 구간 자체가 매수로서 메리트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도 짧게 잡고 보시면서 지금 항상 시장이 좋기만 하지 않으니까 2022년 시장 자체가 베어마켓 구간이고 좀 하락이 우위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가 짧게 잡고 매매했을 때 그래도 목표가에 대한 수익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화장품 관련주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신 백승화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제닉 공개를 해주셨는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에 있어서는 특허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걸어뒀던 빗장을 허물게 된다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해 주신 유레카 종목도 공개를 해봐야겠죠.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파워로직스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유레카 종목으로 가지고 올 만큼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름부터 정말 네. 이제 파워 있기 때문에 정말 파워 있는 수익, 자 이제 완전한 수익이 아니라 압도적인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네. 파워 있게 파워로직스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정말 파워 있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세를 줄 수 있을지 설명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동사의 본사업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들어가는 카메라와 자동차 후방 카메라에 이제 들어가는 매출액이 거의 매출액의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전통적인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이유는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를 전기로 충전하는 데 있어서 폭발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안전사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회로를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제품들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기후법안 통과하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된 이슈들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 전장 시장 올라가는데 우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그런 테마로 작년에 시세가 자 10,000원과 11,000원까지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서의 과거의 고가는
15,000원, 17,00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슈로 주가의 고점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의 구간까지 자, 거래량 없이 굉장히 우하향 추세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는데요. 자, 이번에 6월달 지수 조정받으면서 만들어진 저점에서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자,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자, 돌파 시도하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승아 파트너님께서도 자, 고점에 위치한 종목들보다는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자, 동 종목도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주요한 매물벽을 자,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자, 위로의 상승이 굉장히 단기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자, 초입의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가 크게 올라가는 지점들을 바라보시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슈와 재료와 거래량과 수급이 붙으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눌림목 구간까지의 자,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자,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게 과거에 지루했던 파워로직스가 아니라 이제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낸 파워로직스로 바뀌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과거에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단기 시세 나왔다가 돌파한 지점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가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거래량 없을 때 저점에 사놓고 길게 보유하는 것도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 터졌을 때 단기 시세 노려보시고 그 지점까지 빠지면 다시 공략해서 더 길게 보유하는 전략을 지금의 구간에서 지금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자, 초입의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6,500원, 그리고 매수가는 6,700원에서 7,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승아 파트너님께서 이제 아까 소개시켜드린 우리 제닉이라는 종목, 이제 저도 상장사명은 좀 생소한데,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최대 주주가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이제 솔브레인의 지주회사가 제닉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하면은 반도체 재료 만드는 업체로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솔브레인의 지주회사인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제닉이라는 이제 회사의 최대 주주로 좀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좀 부연 설명까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은 파워로직스였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이면서 요즘 핫한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함께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파워로직스 그 이름처럼 강한 시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종목 제닉과 파워로직스 두 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고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 네. 오늘 첫 방송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또 더 좋은 정보를 정확한 발음이나 뭐 정확한 딕션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다음부터 더 좋은 방송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충분히 좋았는데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도 오늘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오늘 재밌게 방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백승아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수익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오늘도 역시 열심히 떠나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유레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